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거도우미 장대장입니다. 자, 오늘은 또 왜 주거도우미냐, 정부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고 제가 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지만, 자, 여러 가지 주거난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자, 요것을 빨리 도입을 하겠다. 지분적립형, 말 그대로 지분만 취득해도 일단 살 수 있게 하는 거, 그것을 서울 도시만의 일반 정비사업에도 도입을 하겠다. 이 정비사업이라는 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갈 텐데, 자, 이런 쪽에도 도입을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나온 보도자료인데, 이 보도자료를 뭐 간략하게 보고 신문기사와 또 저희가 정리해온 자료를 한번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자, 신규 공급 주택 공급은 다소 시간은 소요될 수 있으나 매매와 전세 시장의 동시적, 중장기적인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한편 공공주택 분양 시에는 무주택 실수요자가 자가 거주자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적 목표이다. 자, 그래서 이 8.4 공급대책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개념을 제시했죠.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3기 신도시나 이런 거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내년부터 사전 분양에 들어가지만, 이거는 많은 국민들이 어떤 집값이 공공상진하고 전세가 공공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해서 먼저 내 집 마련을 갖게 하는, 그게 이제 사전 분양이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입주는 2027년에서 2028년이 될 겁니다. 뭐 2026년도 얘기를 하는데 빨라야 6, 7, 8년이에요. 여기 이제 지분적립형이 2023년에 분양을 하겠다고 하니까 3기 신도시의 본청약과 같은 지금 시기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전략도 좋을 것 같아요. 3기 신도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을 받으시고, 3기 신도시의 사전 청약은 여러 군데 못 넣지만 다른 데는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서울권이나 이런 데 넣어서 당첨되면, 이게 좋다고 생각되면 3기 신도시는 포기를 하면 됩니다. 한번 여러 가지 전략을 한번 계획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분양자는 최초 분양 시 토지 건물 지분의 20에서 25%만을 취득한다. 그리고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한다. 그러면 나머지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공공지분입니다. 정부와 내가 공유지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바로 동거를 하는 거죠. 같이. 그러면은 정부는 80에서 75%로 소유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행복주택처럼 임대료를 내는 거죠. 하지만 시세 대비해서 당연히 저렴하겠죠. 예, 정부에서 이거를 뭐 지금 주거난 때문에 난리인데 그걸 갖다 비싸게 장사를 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후 매 4년마다 10 내지 15%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함으로써 20년, 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자, 무슨 얘기냐? 4년마다 10에서 15%. 그래서 한 20년 정도 되면은 100% 나한테 다 지분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개념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땅값이나 집값, 물론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예를 들자면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그 돈을 벌어서 은행에 넣어놓는 거는 의미가 없죠. 지금 뭐 저금리 상황에서 금리가 좀 오르더라도 집값 땅값이 올라가는 게 훨씬 빠르지, 금리 받는 게 많겠어요. 주택을 투자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 지렛대를 일단은 살면서, 내 직장 가까운 서울에 살면서. 자, 그래서 내 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 부담을 완화한다. 우리가 보면은, 저도 상담하다 보면은 참 과천이 좋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이거밖에 안 돼서 뭐 경기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서울에서 나는 서울집을 사고 싶지만 내 자금이 마련이 안 된 분은 20에서 25%만 내고 일단 들어가서, 내가 나머지 지분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20년, 30년 동안 쉽게 얘기하면 집을 사기 위한 저축금을 넣는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싸게 사는 거죠. 물론 이제 어떤 방식으로 내게 만드느냐, 이걸 이제 보겠습니다. 자, 생애 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일반 공급 등 다양한 주택 구입 수요를 반영한다. 그러면 일반 청약처럼 여기도 하겠다는 거죠. 원래는 최초에 여름에 발표를 할 때는 추첨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추첨제 얘기는 들어가고요. 청약으로 가겠다. 물론 이제 지금 또 다른 기사에 보면은 추첨제와 청약과 혼합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혼합하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일반 청약 뭐 특별 공급, 일반 공급 가점이 높아야 되고 특별 공급도 그 뭐 예를 많이 나와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대, 30대 젊은 분들, 결혼 안 하는 분들, 꼭 결혼을 해야만 하냐 하는 분들 불공평하다 하다 보니까 추첨제가 일부 도입이 됐거든요. 현재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볼 때는 청약,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과 추첨제가 혼합된, 믹스된 그런 버전으로 가지 않을까. 네. 여러분은 믹스 커피를 좋아하십니까? 아메리카노를 좋아하십니까? 라떼를 좋아하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왜냐고요? 아무 이유 없어요. 뭘 하면 무조건 이유가 있어야 됩니까? 아무 이유 없어. 장기 거주 시 자산 형성을 지원하되 지분 취득 기간 및 거주 의무를 통하여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를 한다는 겁니다. 공공성도. 자, 지분 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 주택 중 공공 보유 부지, 공공이 가지고 있는 부지가 있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죠.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동에 있는 삼성의료원, 뭐 이 서초동, 뭐 많이 있습니다. 조금씩. 공공정비사업. 지금 이제 공공재건축을 도입을 하면 신청해서 진행될 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 이제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제 공공정비사업에 기부 체납분에 대한 공급을 하겠다. 자, 선호도가 높은 도심 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시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 같다.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합니다. 서울시랑 뭐 기획재정부랑 뭐 관계부서 조금은 뭐 내용은 다릅니다만 서울시에서 기존에 내놨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양가가 5억이 있다. 그러면 25%를 일단 지분 취득합니다. 25%. 최초 지분 취득 1억 2,500만 원을 내겠죠. 추가 취득액은 4년마다 총 7,500씩 들어갑니다. 하지만 자, 여기는 빠져있지만 보증금 1억 정도를 냈고 처음에 지분 취득 25%를 한 다음에 보증금 1억에 나머지는 월세 75%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겠죠. 아무리 정부에서 추진한다고 공짜로 살게 해주는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보증금은 행복주택 정도, 그 서초구에 있는 뭐 내곡동이나 이런 데 예전에 토지 임대부 아파트라고 해서 건물은 내 건데 토지는 국가 토지. 그게 처음에는 아무도 분양을 안 한다고 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뛰었죠. 4배, 5배 뛰었습니다, 지금. 거기에 임대료를 뭐 5천에 40만 원, 뭐 30만 원 이렇게 내는 것처럼 여기도 1억에 얼마, 아주 적은 금액은 내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7,500만 원을 4년마다 해서 지분을 가져오는 거죠. 75%를 4년으로 나눈다, 대략. 5번으로 나눈다. 15%씩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7,500만 원씩 내는데 다 내는 게 아니고 6천만 원 정도를 낸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보증금이 있기 때문에 1,500씩은 세이브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받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적게 내주겠다는, 내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정부 취지는. 7,500만 원이지만 6천만 원만 내고 지분 15%를 주겠다. 나머지 1,500만 원은 보증금에서 나중에 속된 말로 우리가 까겠다는 거야. 까겠다. 나중에 받겠다. 이해 가십니까? 자, 일반 지역이 있고요. 일반 지역은 분양가가 9억 이하의 지역이고 고분양가 지역, 9억 초과. 이거는 이제 아마 강남권이나 이런 지역이 되겠죠. 조금 다릅니다. 자, 9억 이하의 주택은 20년 또는 30년에 선택을 합니다. 수분양자가 여건에 맞게. 하지만 고분양 지역은 30년 고정입니다. 수분양자가 부담이 20년짜리가 있으면 많기 때문에 30년짜리를 고정을 한다는 거죠. 이 적용사업은 국공유지, 공기업 부지 등을 활용해서 공공분양사업을 한다. 거고, 자, 최초 취득은 분양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다 받겠죠, 또. 지분율의 20에서 25%. 자, 지분 구조는 매 4년마다 10에서 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을 한다. 추가 취득 시 분양가 기준 정기예금 금리를 가산한다. 정기예금 금리. 자, 미취득한 공공지분은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 자, 추가 취득할 시는 그러는 얘기입니다. 4년 뒤에 7,500만 원이다. 그러면은 7,500만 원 내는 게 아니고 7,500만 원에 대한 예금금리, 그러니까 뭐 0.1이 됐든 0.2가 됐든 그걸 아주 적은 금액이죠. 0.2다 그러면 70만 원이기 때문에 4년 뒤에 70 곱하기 4년 280만 원. 그러니까 괜찮죠. 추가 취득하면서 280만 원 추가로 낸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가산을 더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지분을 대주면서 그 공짜로 사는 주택은 대출 금리가 아닌 예금 금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대출 금리도요. 대출을 아무나 해줍니까? 은행에서? 까다롭죠. 그리고 LTV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받지 않지만
정부가 LTV를 75%에서 80%를 적용을 해서 빌려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대출 금리가 아닌 은행 예금 금리이기 때문에 거의 없다. 금리가. 거의 무상으로 빌려준다는 개념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개념이고, 그거는 지분 취득시고, 그 다음에 공공지분은 행복주택 수준에서 임대료 납부. 네, 아주 저렴하게 임대료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러면 내가 취득을 얼마를 더 했다 그러면 임대료가 줄어들겠죠. 네, 정부 지분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는 임대료도 줄어들겠죠. 네, 이런 구조로 가는 겁니다. 점점. 그러니까 지분 취득이 많을수록 임대료는 적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전매 제한 종료 후에 제3자에게 지분 전체 매각 가능. 전매 기간을 둘 겁니다. 예, 제3자에게 지분 전체를 매각 가능한다. 처분 시점에 지분 비율로 손익을 배분한다. 처분 시점에 지분 비율로 손익 배분. 자, 무슨 얘기냐? 5억짜리 집이 처분 시점에 7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2억이 올랐는데 2억을 갖다가 지분별로 정부랑 이 지금 지분 취득자는 팔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수익을 주는 겁니다. 처음에 1억 2,500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지분을 취득했는데 1억 2,500만 원을 지분을 더 취득했어요. 그러면 2억 5천이 되는 거죠. 5억짜리 집에서 2억 5천이기 때문에 절반이 되는 겁니다. 근데 2억이 올랐기 때문에 바로 1억을 더 추가로 가져가는 겁니다. 이거 괜찮은 장사 아닙니까? 내가 쉽게 얘기하면 이거는 투자 개념으로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분양가 자체가 서울은 엄청나게 저렴하잖아요. 시세의 뭐 거의 5, 60%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분 취득하는 것 자체가 돈을 벌고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데는 청약을 하면은 그 돈만큼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 돈만큼 없어도 내가 있는 만큼의 돈에 투자를 해서 그거를 나올 때 불려서 나오는 거잖아요. 물론 이 내용도 이제는 뭐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입주 자격은 가구당 올평균 소득의 150% 이내. 이거는 이제 150%가 얼마냐? 3인 가족이냐 4인 가족이냐. 자, 부동산과 자산은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자동차는 2,764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우리가 공공분양할 때 이 기본 조건하고 똑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아요. 공급 규모, 지역 및 수요자 맞춤 공급에서 45제곱미터, 59제곱미터, 74제곱미터. 그러니까 3룸까지도 제가 볼 때는 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후보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 곳이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리는 바로 서초의 성디마을입니다. 사당역과 방배역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남부순환로를 따라서 사당역 가는 길이 있죠. 강남권에서, 양재에서. 여기에 이제 그 성디마을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후보지이기 때문에 여기도 입주가 굉장히 좋죠. 그리고 서울의료원, 이게 삼성동에 바로 삼성역에 현대자동차그룹 바로 뒤에 이 부지, 강남의 알짜배기죠. 그 다음에 용상의 정비창도 후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지들은 다 강남권입니다. 예, 굉장히 좋은 부지에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이제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그러면 세금 부담입니다. 지분만큼의 재산세라든지 만약에 이게 지분이 9억이 초과된다. 공시가격이 지분이. 그럴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럼 보유세까지 내야 되는데 종합부동산까지 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양도세. 팔고 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익을 준다고 그랬는데 그럼 수익에 대한 양도 차익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아마 정부에서 이제는 고민해서 최종적으로 내놓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양도 차익이 있으면 당연히 양도세를 내는 건 당연하고요. 또 뭐 내가 가진 만큼의 재산이 있으면 재산세를 내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좀 낸다고 생각하는 게 오히려 마음이 좀 편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자, 오늘 지분 적립형 주택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전매 제한이 기본적으로 있긴 합니다만 내가 가진 돈만큼만 가지고 들어가서 그 돈을 나중에 최소한 불려 나올 수는 있다. 집값 올라간 만큼을 수익 배분을 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서울이라든지 이 경기권에 지금 좋은 입지 좋은 곳은 분양가 자체가 50% 시세 대비해서 50% 60%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한 재테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정부에서 정리가 되는 대로 정확한 내용과 또 시기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발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주시고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 이메일로 계속해서 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 없는 그날까지 사라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